얼마 전 한 60대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사가 뭐가 중요해요? 돌아가신 분이 밥을 먹나요? 그냥 마음으로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조상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제사 언제 지내죠?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도대체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사는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사를 귀찮아하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이유를 꼭 들려주세요. 분명히 그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가족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하고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다. 지금부터 제사를 지내야 하는 진짜 이유 4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제사가 얼마나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억의 힘,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누구니? 내 정체성이 뭐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하는 질문들입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고 혼자 결정해야 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아이들을 보면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압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들의 후손인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보본반시, 즉 뿌리를 알고 근본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기가 생기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첫 번째 힘입니다. 조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조상들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시 흘러가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제사의 참된 의미가 완성됩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 내가 이어받은 정신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잘 버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조상들의 삶과 경험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너를 만들어낸 거야. 내 증조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내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도 가족을 지켰어. 그런 강인한 정신이 내 안에도 흐르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강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사는 바로 이런 정신적 뿌리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조상들에게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는 겸손함을 가져다 준다. 내가 이룬 모든 성취가 오롯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희생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제사는 이런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교육의 장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분들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거든요. 제사를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으셨고 할머니는 굶어가면서도 자식들을 키우셨단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조상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내는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더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나보다 앞서 살아간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를 얻는다.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제사는 보은의 정신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또한 제사는 겸손함을 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사상 앞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상 앞에서는 한낱 후손일 뿐이다라고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의 경쟁에서 쉽게 교만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심이 깊은 사람은 인격도 훌륭합니다.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거든요. 제사는 바로 이런 훌륭한 인격을 기르는 최고의 교육 현장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야말로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가장 소중한 일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 부모 자식 간에도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죠. 형제자매들도 결혼하고 나면 각자의 삶에 바빠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이런 흩어진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멀리 살아도 조상님의 기일에는 모여야 한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족을 잇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제사를 지내는 한 집안을 지켜봤습니다. 그 집 형제들은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 때만큼은 반드시 모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막내도 조상님 기일만큼은 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들이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올릴 때 아버지는 이곳에서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힘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며느리와 딸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제상을 차리며 아이들은 이런저런 심부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이들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건강은 괜찮으냐? 이런 대화들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던 사촌들도 만나게 되고 아이들은 또래 형제자매들과 어울리며 정을 나눕니다. 제사 후에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은 가족사를 전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 세대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고 저런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는 이야기들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가족은 나의 뿌리요, 나의 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이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가족이 함께 나누어 해결해 나갑니다. 제사를 통해 다져진 가족의 유대는 각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을 보면 가족 간의 결속력이 매우 강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서로 도와주고 경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제사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세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대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바로 이런 삶의 철학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을 보며 우리는 삶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정직, 성실, 희생, 사랑 같은 가치들이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조상들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가문의 전통이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로 하여금 목민관의 도리를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상들의 삶의 방향이 후손의 삶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조상들의 생애를 돌아보면 각자 나름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고 어떤 분은 자식 교육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삶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제사는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상들처럼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사가 주는 가장 큰 의미 중 하나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써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육경사서로서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고 일표이서로서 천하와 국가를 다스렸다고 평가하며 자신이 추구한 학문과 정치의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 가능했던 것도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올바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임을, 우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정신적 문제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방향을 찾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우리의 삶도 조상에서 시작되어 후손으로 이어진다. 그 흐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제사의 궁극적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런 제사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사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가 아닌 이해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하십시오. 단순히 조상님께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지 않겠니? 라고 말하십시오. 제사상을 차릴 때도 아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각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상차림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저 전통이니까가 아니라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보다 어른들이 먼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제사에 대한 마음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형식에만 매달리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제사에 대해 의문을 표할 때 화를 내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어른 말씀에 따라야 한다며 억누르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 속된 선비는 씨를 모르니 어찌 이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처럼 시대에 맞는 설명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전통적인 제사를 그대로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큰 상을 차리지 못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조상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성공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고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귀중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계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상들의 이름과 생애, 업적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사를 배우게 하십시오. 조상들의 사진이나 유품이 있다면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제사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전해 주십시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십시오. 제사는 예식이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며 고마움입니다.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가족의 끈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보본반시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며 조상들을 생각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를 올리며 하나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제사를 통해 감사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희생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제사는 바로 이런 덕목들을 기르는 최고의 수련장입니다. 제사상 앞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과 싸우며 질병과 맞서면서도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도 가문을 지켜냈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인내심을 배웁니다.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생은 세 발의 피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처럼 조상들의 삶이 바로 이런 꾸준함의 증명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노력과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희생 정신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정성이 필요합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이런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희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배웁니다. 정약용 선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유배를 떠날 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조상님과 함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편의보다는 가족과 조상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편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 우리는 때로는 개인의 편의를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 정신이야말로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제사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준비하고 함께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대에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제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집안의 제사라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왔고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공동체의 유대를 다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각자 도생의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더 큰 사회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는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고루한 전통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전통의 좋은 점은 계승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지키되 형식은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제사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조상에 대한 기억과 감사, 가족의 유대, 삶의 성찰이라는 근본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현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상의 음식을 간소화하거나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셨듯이 진정한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효심과 정성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사를 통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사는 가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가족의 전통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문의 문화가 형성되고 나아가 민족의 전통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문화가 섞이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살거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장치가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도 제사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도 조상에 대한 예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의 해외 거주자들도 제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제사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소원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조상 앞에서는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면 평안해진다고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사는 바로 이런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조상들의 덕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제사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조상들도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듯이 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살펴본 제사의 의미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4가지 소중한 가치, 즉 기억의 힘, 고마움을 아는 마음, 가족의 연결고리,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희생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킬 줄 알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제사의 참된 의미를 전하십시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먼저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대의 뿌리를 잊지 말라. 그대를 있게 한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가족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를 지켜나가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배불리 먹으면 살찐 듯이 여기고 한번 굶주리면 죽을 듯이 여기지 말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제사 또한 한 번의 행사로 끝내지 말고 평생에 걸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시 흘러가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제사의 참된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천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정약용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실사구시의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제사는 낡은 관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요, 번거로운 의례가 아니라 소중한 만남이며 강요되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임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가족이 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천명과 인욕이 마음속에서 싸울 때 옳은 것을 선택하는 힘은 바로 이런 성찰과 감사에서 나온다. 제사를 통해 기르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학문의 깊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삶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지내던 제사를 그리워하며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이다. 조상들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가족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하고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의 참된 의미를 전해 주십시오. 제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포기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그 후손들은 자신의 뿌리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다면 우리 문화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약용 선생께서 추구하신 실사구시, 즉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혜의 정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